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지난 강좌부터 GTQ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문제인 기능평가, 사진편집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편집 응용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필터가 사용되고 레이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GTQ 시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문제 2번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바로 색상을 보정하는 겁니다. 바로 조정 패널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래 색깔을 바꾸는 기능이 바로 2번 문제에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펜툴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은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다라든지 이 모양을 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1급 2번 문제는 기능평가로 사진 편집 응용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색상을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색상 보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른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필터가 적용되고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이 모양 도구로 만들고 글자를 꾸며주는 거 이런 정도니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에서 500 픽셀짜리 파일을 만듭니다. 자,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 2로 되어 있죠. 자, 포토샵이 실행되면 새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폭은 문제에서 400이었고 높이는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해상도는 72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스크롤 하시면 이와 같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이 PSD로 저장이 되죠.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2번 파일이죠. 자,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안내선을 이용하셔갖고 위치가 들어갈 부분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선은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략적으로만 안내선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거는 1급-4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주고, 자, 이와 같이 파일들이 있으면 1급-4 파일을 열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뜯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요 배치된 것을 보시면서 그림이 어떤 모양 정도가 되어 있는지 크기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자, 이때는 컨트롤 T키로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적당한 기준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마네킹이 지금 왼쪽 부분에 걸터 있는 정도의 크기니까 그 크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적용해야 되겠죠. 필터는 텍스처화라고 하는 필터입니다.
필터 메뉴로 들어가서 필터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텍스처화는 텍스처 그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화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1급-5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되겠죠.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 1급-5번 파일을 엽니다. 자, 열면 이렇게 이런 집게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게에서 이 집게 3개만 선택을 해주고 각각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집게 색깔은 선명하고 뒤에 있는 색은 갈색 계열이죠. 자, 이럴 때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허용치가 있는데요. 허용치 숫자를 높여주시면은 비슷한 색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나머지 영역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선택해 주시면은 비슷한 부분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해서 배제할 부분은 이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씨 있는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집게에 있는 이 철사 부분 있죠? 자, 이거는 빼야 되겠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올가미로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가미를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보다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것은 집게가 아니라 거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반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집게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곳의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위치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내선을 좀 보시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하고 보라색 계열.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죠. 이 두 개의 집게를 각각 선택해서 색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lt 스크롤을 하셔갖고 화면을 적당하게 확대해 주시고 클릭 하시면서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파란색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조정 패널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정 패널 중에서 색조 채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조 채도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색조 채도에서 색상화 또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영문을 선택해 주시고 색조를 파란색 부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색깔이 좀 탁하죠? 그거는 채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채도를 조절해서 그리고 밝기까지 조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빨간색을 이번에는 보라색 계열로 바꿔줘야 되죠? 자, 레이어로 다시 들어가고 사각형 도구로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 도구로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됐고요. 오른쪽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영역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두 군데가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조정 패널에 가셔갖고 색조 채도를 눌러줍니다. 색상화를
눌러주시고요. 컬러라이즈에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계열로 이동합니다. 채도를 조절해 주시고 밝기를 조절하시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적절하게 보라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지만 GTQ 시험에서는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좀 부족해 보여도 빠르게 하는 목적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번은 1급-5번이죠. 근데 1급-5는 방금 만든 집계가 1급-5입니다. 즉 여기에서 붙여넣은 요것에 레이어 스타일을 그림자 효과를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급-5는 레이어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색조 채도 적용한 데에다 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레이어를 클릭하고 FX를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그림자 또는 드롭 섀도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각도가 아래쪽 부분이니까 이거는 90도로 그냥 해두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고요.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급-6번 이미지를 불러와서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 1급-6번을 열어줍니다. 자, 1급-6번은 요 그림인데요. 지금 보니까 요 마네킹 부분만 잘라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쪽하고 좀 선명하게 이렇게 그림이 있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시면은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드래그 하셔갖고 애매한 지점은 클릭 하시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선택이 안 돼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딴다라는 느낌으로 자석 올가미 도구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 지점으로 가면은 이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 미세하게 덜 따진 데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Shift죠. Shift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정교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니까 빠르게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직선 부분이죠. 자, 이거는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Shift와 더하기를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따시면은 완벽하게 해당 부분이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C키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조절을 위해서 컨트롤 T키를 눌러주고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운데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하셔갖고 잘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6번은 닫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내부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FX를 클릭해 주시고 내부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부 그림자에 어떤 특별한 옵션이 없으니까 이 그림자 위치만 생각해 보시고 각도만 조절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1급-6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가 들어가죠. 리본 모양과 가위 모양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가위가 두 개가 있고 리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리본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모양을 넣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레거시 모양 및 기타 부분에서 리본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찾다 보니까 이 리본 모양은 개체 그룹에 있고 여기에서 리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이 들어갈 부분에 한 번에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비율이 깨지지 않고 리본이 잘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그리실 때
이 옵션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7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정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 그렸으면 만약에 색깔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여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색상 피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333399 그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선 획이고 이 픽셀에 FFF99 요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하단에서 FX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획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크기는 2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바깥쪽으로 입력을 합니다. 색깔은 단색이니까 7 유형에서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색상을 클릭하면 컬러 피커, 즉 색상 피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FFFF99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의 각도를 조절해야 되죠. 컨트롤 T키를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고 각도를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꺾어주시면은 이 리본 모양이 잘 들어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위 모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0033cc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6699ff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0033cc이고 하나는 6699ff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모양을 클릭합니다. 개체에 보시면은 가위가 있죠. 가위 중에 문제에서 제시한 가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가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걸 먼저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가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개체를 넣어 주는데 기존에 있는 거랑 겹쳐져서 동일한 레이어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 새로 추가하고 만들면은 겹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갖고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0033cc 해주시면 지금 파란색이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6699ff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것. 자, 이 상태에서 FX를 클릭해 주시고요. 경사와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경사와 엠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가위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가위는 새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이 해당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복제하는 거는 컨트롤 J 키를 누르시면 레이어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한 상태에서 이동 도구를 이용하셔 갖고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오른쪽에 배치하고 조금 더 회전을 시켜주고 크기도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에서 0033cc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레스샵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텍스트 툴을 선택해주고 글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입력이 되었으면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글자가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글꼴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글꼴을 선택해주고 여기서는 아리알이라고 하는 글꼴입니다. 영문일 때 많이 쓰는 글꼴입니다. 아리알. 그래서 아리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볼드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리알이라고 나올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볼드 이거를 별도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45를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해당 크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글자 왜곡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을 넣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니까 약간 위쪽 또는 부채꼴 형태가 그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부리기 강도를 적절하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이게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깎여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경우는 가로 왜곡이나 세로 왜곡을 보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로 왜곡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꺾이는 듯한 이런 효과가 발생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모양이 바뀌었으면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는 기존의 색깔은 무시하고 새로운 색으로 덮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라디언트니까 그라디언트 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의 색깔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같이 해주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FX를 클릭합니다.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하고 첫 번째 정지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FF99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고 00FF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앞에 있는 0 같은 경우는 0 2개, 요거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요거는 16진수인데요. 요거는 녹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파란색.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코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 색이 들어갔고 이제 요 글자의 색깔의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컬러에서는 왼쪽은 주황색, 오른쪽은 녹색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되었으면 두 번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림자 효과죠. 드롭 섀도우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들어갔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지금까지 해야 될 것들이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요 그림을 보고 작성하기보다는 요 지문 있죠. 지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빠르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것을 JPG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형식은 JPG로 내보내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자, 아까 이름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크기를 PSD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40에 5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0, 5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링크 표시가 있죠. 만약에 여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한 가지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한 비율로 동시에 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크기가 이와 같이 조절이 되었죠. 자, 이 상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레이어가 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잘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